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이 정도 폭락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또 폭등을 하고 어제 발표된 졸트 구인 보고서에서도 노동 수요는 강력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린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폭등하는 것은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채를 던지고 엔화 포지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TQ는 5% 넘게 하락했고 34라는 숫자를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SOXL은 17.89불입니다. 매수를 걸어놓았던 시점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2% 하락해 250불을 하회했고 테슬라 레버리지는 15.12불입니다. 엊그제 발표된 테슬라 인도량은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수요가 강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원래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지면 테슬라는 5%도 빠지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번 구인 보고서는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고 보고 시장은 악재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부 쪽 고용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또 미국 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파의 내분으로 해임당했는데 이로 인해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블랜드 메스터 총재는 연준이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유지 기간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애틀랜타 보스틱 총재는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채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10년물의 금리는 4.841입니다. 정말 오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른 적은 없습니다. 또한 16년 만에 최고입니다. 국채는 누군가 막대한 양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파산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미국채를 지금 가장 많이 던지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미국채와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버블일 때에 일본은 똑똑하게 자국 자산을 팔고 미국의 자산을 사들였죠. 일본 국채를 팔고 미국채를 사들이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물가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이제 피벗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가 있던 일본 자산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채 매도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국채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국채를 싸다고 한국인들은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마이너스 50%가 넘어갑니다. 국채는 매도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채는 이렇게 국가 간 차이에서도 엄청난 대량 매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도 국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멤버십 분들에게도 항상 강조했죠. 왼쪽은 QQQ이고 오른쪽은 TQ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미 나스닥은 장기 추세가 깨진 것을 볼 수 있죠. 나스닥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는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뷰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QQQ는 340 수준까지가 201선입니다. 이 시점이 온다면 좋은 지지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워스트 케이스에서 32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가 터져야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몇 번 강조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월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판단입니다. 함께 공포에 매수하시죠. 저는 또 매수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